노조가 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적극 대처하도록 네. 우리 국민노조에서 추동했어요. 바로 네.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네, 공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돌려받는 거다. 네. 이 우리 댓글 네. 한 두어 개 소개하고 네. 또 진행합시다. 네, 류경희님께서 국민노조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 10,000원씩 내고 계시대요. 저희 회원이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감사합니다. 할게요. 네. 네, 원리영 장관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4월에 10대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팀장님? 네. 네, 거기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회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국민노조에서 토론해서 네. 6.13 교수님 등과 함께 토론할 때 네. 제가 국민노조에서 네. 10대 개혁안을 마련했어요. 네네. 그 내용에는 노동개혁의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을 차근차근 얘기해야 되고 먼저 미래노동 연구에서 발표했으니 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지 로드맵부터 얘기하고 예. 또 다음 시간에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법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예. 지금 한 3, 40년 전에 대한민국을 토대로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시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그럼요. 네, 예. 변화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거요. 대한민국의 자칭 지식인들은 소위 언더도그마라 그래요. 언더독. 네. 이런 거에 함몰돼서 약자의 편이다. 정의의 편이다. 네. 공정의 편이다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선의를 네. 관념으로 포장해 어떤 허세의식.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라 그러냐. 화물연대가 저렇게 불쌍한 근로자한테 항복했으면 봐줘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자기들의 투쟁력을 온전시켜 나가는 방식.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업을 악마화시키고 노동자는 항상 약자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이들이 정말 사회적 약자가 맞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혹시 봤어요? 항시 기업은 이상한 집단이고 뭐 건설하는 기업은 전부 네. 무슨 조폭하고 연계해서 막 그런 거 그 영화나 드라마가 다 그래요.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유아인 씨 나오는 베테랑 네. 정말 나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합치면 조직이 240만이에요. 네. 이것은 국민의힘 당원 조직보다 많고 네. 민주당의 당원보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네. 60만 정도에 되다가 문재인 정권 때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서 네. 제 한국노총을 제끼고 제1노총으로 등극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성장할 수가 그래서 있었던 이렇게 사회적 거죠? 약자를 네. 하면서 행세를 하면서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외피를 쓴 정치단체다. 네. 그래서 이번에 노동개혁에 가장 앞장서서 극단적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네. 민주노총이고 네. 지금 화물연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숙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인산이해서 또 다른 네. 어떤 문제를 야기시켜서 이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고 투쟁의 동력을 모아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네. 수립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민노총을 돕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노란봉투법, 일몰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네. 이런 법안을 이상한 법안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 한패 아닙니까? 민노총과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가 네. 통과가 되면 뭐냐면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가 아니고 네.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파업은 불법 파업이어도 네, 민형사상 손해라든가 네, 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인 지원과 네,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둘은 네. 한패다. 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노조 같은 데 보니까 예. 전부 지시가 내려가요. 모두 민주당에 가입해라. 본인이 가입하고 부인이나 애들도 가입시켜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네. 민주노총의 핵심 조합 간부들을 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거죠. 여기에 또 선견 지명을 가진 선지자적인 감각을 가진 네. 정광훈 목사님이 또 네. 어떻게 해요? 야, 저거 안 되겠고 이걸 이미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도 네. 국민의힘 조합으로 당원으로 가입하자. 질 수 없죠. 네. 맞짱을 한번 뜨자.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야, 이미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들은 네. 전부 민주당원화가 다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과거에 뭐 문바, 개딸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핵심 조합원들이 민주당의 상당 부분 가입에 있다. 오히려 정의당에서 가입 안 하고 네. 민주당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은 결국에는 민노총이다. 그렇다고 네.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날 소액 정치 후원금 10만 원 운동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자기들 뭐 법안 만들어준 사람한테 후원해주고 네. 이런 통로가 국회의원 포섭을 하는 통로이고 정책연대하는 통로가 돼가지고 네. 국민이 깨끗한 정치를 해라는 이 제도를 네. 또 이렇게 팬덤 정치, 악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훌리건 정치 훌리건 네.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는 걸로 악용하고 네. 오남용해서 네. 참으로 완벽한 제도는 없구나. 아,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때마다 정책연대 형식으로 공동전선을 네. 구축했죠. 네. 요번에 이재명 때도 다 했잖아요. 다 이재명 지지했거든요. 예. 예, 이것은 뭐냐면 한 패다. 그래서 민주노총, 민주당 이건 네. 한 패였다. 네. 그러면 그리고 네. 이 한 패가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둘이 꿍짝이 잘 맞느냐?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배후 조정을 해요. 네. 아, 저희가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8.15 집회 때 어땠습니까? 이번 8.15 집회 때 네. 민주노총, 네.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 네. 세 단체가 삼각지역 앞에 수천 명이 모여서 네. 공동 결의문을 낭독해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그러니까 연대사를 낭독을 네, 했어요. 연대사를 보내왔는데 전교조에서 그걸 낭독을 또 했습니다. 낭독을 했죠. 네. 그래서 전교조,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네. 조선직업총동맹과 함께 네. 연대사를 낭독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미군 철수, 네. 또 한미동맹 해체, 네. 전쟁 연습 중단.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북한의 주장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네. 야, 이게 북한이 네. 그 백두 혈통인가 가로 세로 똑같은 사람 혈통인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사람들이 배후 조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의심될 수밖에 민주노총, 없죠. 민주당, 네. 북한. 네. 이 삼각고리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노조는 노조로, 네. 가희 사건 가희사로, 맞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고, 네. 정치는 백성을 편안히 하고 이렇게 국가를 안위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해야죠. 그 북한은 어때요? 네. 지네나 잘 먹고 잘 살지 맨날 미사일 만들면서 그 각기가 지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체가 돼서 이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니까 네.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그런다는 게 삼성이고 현대고 SK고 니네들 돈 많이 벌어라 내가 내려가면 다 내 것인데 네. 김정은이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북한의 지령을 공식적으로 받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통진당이었습니다. 예. 네, 통진당 해산을 누가 시켰죠? 통진당 박근혜 정부 때 시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통진당 해산이 되고 나서 그 잔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떻게 했냐면은 예. 이제 이런 일반 애국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네. 민주노총에 뭐냐면 각급 노동조합이라든가 연대체가 있어요. 이 연대체에 이게 민주노총 내에 큰 계보가 있는데 네. 전국회의라는 계보가 있어요. 이게 NL 주사파 계보예요. 이게 가장 큰 민주노총의 핵심 네. 그 이너서클이죠. 근데 이런 그거보다 이 전국회의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네. 각급 노동조합이나 연맹 이런 네. 단체에 총무 장악을 해라 이런 지휘를 내려보내서 총무 장악 전술
네. 그래서 총무장악 전술로 가끔 민주노총의 중견과 중하위급의 민주노총의 실권을 접수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 방향을 막후 기획하고 네. 현장에서 인원동원을 책임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민주노총의 투쟁 방향은 전국회의의 이너서클의 지시에 의해서 나온다. 네. 그래서 이런 주사파인 전국회의의 지시를 받는 게 바로 민주노총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이런 전국회의는 또 어디로 갔느냐? 실제로 공기업, 대기업은 좀 작아요. 어디에 많은지 알아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공기업, 힘들죠. 대기업은 네. 이 취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어렵죠. 취업이 보기보다 쉬운 곳. 예를 들어서 그 양경수 같은 경우만 대표적으로 얘기해도 예. 자,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예, 예.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기아자동차 협력사 아, 조그만 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거 그런 데는 진입이 좀 쉬운 곳으로. 그렇죠. 취업이 네. 용이한 곳으로. 네. 그런 데가 청소 노동자들, 콜센터, 네. 그다음에 그 비정규 2차, 3차 협력사, 네. 택배, 건설, 화물 등 이렇게 들어가기 네. 쉬운 부분에 그 전국회의들이 네. 암세포처럼 박혀서 이런 사람들이 선전선동을 해서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네. 인원동을 해서 맨날 무슨 어쩌다 산재 사고가 나면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맨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별한 사안을 일반화시켜서 네. 선전선동을 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과거에도 이명박 때도 광우병을 했고 네. 박근혜 정부 때도 세월호로 그랬고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네. 그 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네. 정권이 네. 바뀌었잖아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지겨워서.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지겨웠으면은 이제 씨도 안 먹혀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네. 전국회의는 네. 전국회의에서 그런 이 사실상 민주노총을 지휘하고 활동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민주노총,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떤 제도적이고 법적인 엄호 사격을 받고 네. 좌표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떤 이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네. 이 북한의 통일전선의 그 대오에 협력해서 네. 사회 대전환, 체제 변혁을 시도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민주노총은 네.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이념적으로 네. 또는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네. 정치단체 그쵸. 또는 이념단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국민노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 이제 민노총 얘기 좀 잠깐 좀 쉬고 우리 얼마 전에 그 월드컵 결승전 혹시 보셨나요? 네네. 아,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가 네. 우승을 했잖아요. 승부차기를 하고 나서.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를 했어요. 네. 역시 그 4강과 결승에 나간 팀들은 수준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400만 명이 모였다는데 네. 메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네. 아, 지지율이 근데 상당하다고 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네. 축구는 부러운데 네. 아르헨티나는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옛날에는 빅5에 들어간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굉장히 네. 잘 살았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 경제 수준이 좀 많이 국가 어렵죠. 부도가 8번 났습니다. 네. 이거 황당한 거예요. 9번이라고 합니다. 9번이요. 예.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 4% 가지고 그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잖아요. 네, 너무 힘들죠. 근데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75%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치를 듣고. 75%. 어마어마해죠. 네. 피가 빨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보고 물가 상승률 연 물가 상승 네. 몇 프로인지 아세요? 아니 92.4%인가 92%예요. 넘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전부 범죄 연루돼 있고 네. 전부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약 거래로 가고 여성들은 유흥가로 빠지는 거예요. 네. 아니 이런 나라가 하여튼 이 월드컵으로 해서 위로는 얻었지만 네. 정치 시스템이 범죄에 연루됐고 네. 개판 5분 전이에요.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쩌다 네. 이건 이겼지만 그 내부는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은 부럽지만 네. 그 나라를 따라가면은 안 되겠죠. 예전에도 우리도 네. 평창 올림픽 막
얼마나 이거에 여기 홀랑 빠져가지고 그냥 김정은 뭐 여동생인가 그 이상한 여자한테 그냥 초청한다고. 가서 그냥 잘 보이려고 난리 법석을 떤 거 보면서 야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 혼과 네. 어를 쏙 빼놓으면은 네. 잘못하면은 아르헨티나처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평창올림픽도 얘기하시니까는 그 그때 마약을 맞는 거예요 이게. 그때 누굴 초청했어요? 천안함의 주범이라고 하는 김영철 초청했잖아요. 예. 네, 이거 말이 됩니까? 또 갑자기 화가 나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 이런 노동 개혁이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앵커님께서 네. 이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네, 그렇죠. 우리 노동 개혁을 굳세어라 금수나 네. 진행했을 때 우리 목표 국민동자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네. 노동 개혁을 통해서 네. 세계 경제 4강으로 대한민국이 진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 노동 개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네. 노동 개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북한과 연계된 고리까지 차단하는 여러 부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일도 촉진시키는 거죠. 건강한 통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노동 개혁이야말로 네. 대한민국이 경제 4강으로 진입하는 목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를 매우 응원하고 네. 우리 국민노조에서 제기하는 어떤 정책 자료 예. 이런 방송 이런 것을 네. 대통령실 비서님들 잘 보세요. 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 주시고 그렇죠. 예,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까? 이 국민 노조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힘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 국민 노조는 헌법 제34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거 노동조합은 네. 헌법 33조 노동 상권을 갖고 했는데 예.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네. 이렇게 해서 뭐냐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노동조합의 노선을 네.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네. 적극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로자, 은퇴자 이런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노조 가입 방법 하나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국민노조에 가입해 주시면 네. 노동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네. 낱낱이 이 모든 세상에 공개해서 네. 우리 국민노조야말로 개혁의 네. 선봉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네. 이렇게 좋은 기분 네. 좋은 크리스마스를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네, 또 한 두어 그렇습니다. 군데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전화 가입은 1877-1669번으로 해주시면 간단하게 ARS 가입이 네. 가능하시고 0271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네,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수다미 님이 한미동맹 영원하라. 그렇습니다. 네. 우리들은 그걸 지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독립도 네. 연합군에 의해서 했고 예. 6.25 때 먹힐 뻔한 것도 그쵸. 미군이라든가 유엔군이 했고 네. 그 이후에 한미일 경제 체제로 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네. 이만큼 잘 살잖아요. 네.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미동맹 해야지.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친한 나라들은 다 못 살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좋으면은 네. 그걸로 가세요. 중국으로 어디요 가가지고 네. 저 연변을 통해서 북한으로 입국하면은 거기 가서 영웅칭후 받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좋으면은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강남 좌파들은 안 가고 네. 다 자녀들은 미국 유학 보내고 교수라든가 변호사 하면서 네. 자유시장 경제에 꿀은 잘 빨아먹으면서 말로는 뭐 가난한 사람, 네. 노동자의 권익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반미를 하면서 자식들 다 미국을 보낼까요? 네, 참 그래서 막 자기 약자 타령을 네. 막 하고 네.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막 얘기하는데 네. 참 요전에도 그 이재명 그 양반이 그 뭐 네. 팔 부러져 가지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뭐 약자였고 막 싸우고 아니 네. 대한민국에서 네. 좋은 대학교 나와 가지고 네. 변호사 했고 변호사까지. 성남시장 했고 네. 경기도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후보 이게 약자입니까? 슈퍼 울트라의 울트라 기득권 아닙니까? 초강력 기득권이지. 네. 이걸 약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탄압을
팠나요? 네. 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돼요.